자, 2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형으로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성립하면 옳은 걸 찾아라. 자, 천천히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요,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자, 얘는 무슨 법칙을 쓰면 좋을까요? 얘기 좀 해줄래요? 분배 법칙을 쓰면 돼. 알았지? 이건 분배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얘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 드모르간부터 해야 되겠죠? 제일 가까운 연산인 드모르간부터 하고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앞에 쪽은 분배를 살게요. A랑 A가 아닌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부 합집합 A랑 B의 교집합. 자, 요게 왼쪽 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분배부터, 드모르간부터 먼저 할게요. 드모르간을 하면 B, C. 자, 됐죠? 그런데 여기는 분배를 하지 말자고. 선생님, 아까는 여기 서로 달라가지고 분배했잖아요. 얘는 같은 집합이 있어. 그렇지? 요건 분배하지 마. 아까 얘는 A랑 A 여집합은 다른 집합이야.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고, 얘는 같은 집합이 있을 때는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해석. 일단 B랑 C랑 합쳤어. 그래. B랑 C랑 합쳤어. 그거랑 B랑 겹치는 건 뭐야? 지우야, 뭐예요? 왜 자꾸 저만 그러세요? 자, 다시. B죠, B. 잘해. B잖아, B. B랑 C랑 합친 거랑 B와의 겹치는 부분은 B야, B.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 줄게, 이거. 정훈아, A랑 A가 아닌 거랑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공집합. 잘했어. 그럼 정훈아 하는 김에 공집합하고 얘하고 합치면 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랑 얘랑 합쳤어. 그럼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배해요? 아니면 해석해요? 해석하는 거야. 왜? 같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해석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B의 여집합이면 분배해야 돼. 알았지? 같은 내용이니까, 자, A랑 B랑 겹치는 거. A랑 B랑 겹치는 게 있어. 그래. 알았어. 겹치는 거. 그거랑 B랑 합쳤어. 그럼 뭐야? B죠, B. 좌변은 B야. 이거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B가, 이게 이만큼이 B란 얘기예요. B. 그럼 B가 A 합 B란 소리야. 그럼 이거 시연이가 해석해줄 거야, 이거. 도대체 A와 B는 무슨 관계죠? A가 B에 포함. 그렇죠. A가 B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만이 A랑 B랑 합쳤을 때 B가 돼. 알았지? 물론 A가 점점 커져가지고 B랑 딱 같아질 때까지 괜찮아요. 알았죠? 네. 그리고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뭐야 이거? 1번에 있네.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B하고 B는 하고 A하고 A와 B의 합집합이 같다는 소리가 B하고 A와 B를 합쳐도 결국 B가 돼. 그럼 어떤 그림이냐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이 그림에서만 A랑 B랑 합쳤을 때 B가 돼요. 알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A랑 B랑 교집합이 A야.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 A가 속에 있고 B가 바깥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건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거야. 결국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찾으면 돼. 이거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들어가 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부터는요. 자, 이거는 경우의 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경우의 수, 나중에 여러분 확률 통계의 확률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보세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5, 3, 2라고 한번 해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야? 10이 돼야죠.
그런데 여기서 A의 원소가 8, B의 원소가 5 이렇게 두 개만 더하면 안 돼. 13이나 되잖아. 반드시 겹치는 거를 한번 빼줘야 돼. 왜? 여기서도 세워지고 얘는 여기서도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 소리야. 알겠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합치라고 할 때 그냥 각각을 더한 경우는 언제야? 겹치는 게 없을 때. 알았죠? 밑에 아시겠죠? 둘이 겹치는 게 없을 때는 A랑 B의 합집합은 그냥 이거 개수 더하기 이거 개수 더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겹치는 게 없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확률 통계라고 옆에다 써봅시다. 여기다. 확률 통계. 밑에다가 확률 통계.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이 뭔가 관련성을 계속 자꾸 이렇게 뻗쳐서 기억한 사람들은 나중에 응용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걸 확률 통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배반 사건. 배반. 서로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어. 그럴 때는 배반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 이제 3개짜리 해볼게.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고 가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런 거 이제 채우는 2개짜리 채우는 거 하자. 선생님이랑 푸는 방법 계산해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세요. A, B라고 이렇게 써. 그리고 지금부터 표시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표시할 거야. 알았죠? 개수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자. 알았지? 우리끼리 약속?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렇게 뭐 3개라고 해서 3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거면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랑 헷갈리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3개라는 뜻이야. 알았지? 약속을 하자. 자, 우리 가볼게. 전체 집합은 50개래. 50개. 여기다가 이렇게 써. 50개. 50이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잘 봐. 이런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작은 거부터 하는 거야. 작은 거부터. 이런 거부터 하는 거야. 이런 거부터. 이게 무슨 의미죠? B에서 A를 빼라는 소리죠. A가 아닌 B. 해석해봐. A가 아닌 B. A가 아닌 B. A가 아닌 B.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치? 여기가 9개 이런 뜻이야. 9개. 또 9라고 쓸게.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가볼까? 여기 15개. 여기 15개. 15개. 알았지? 15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32래요. 32. 여기가 32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17이어야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32가 되겠지. 이렇게. A가 32개이니요. 2개를 더해서 3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한 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계산점에서 불러줘. 더하기 해서.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 32. 요거 9 더하면 41. 이러면 되겠죠. 요만큼. 그 50에서 41 빼면 얼마야?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이 된 거야, 이제. 그럼 나머지 빈칸 채워둡시다. 자, B는 얼마예요? 신영아, B는? 24. 24개. 신영아, A의 여집합은요? 18. 그렇죠. 18. 18을 그냥 18 하면 너무 발음이 셌어. 18. 네. 자, 이거랑 A 여집합. A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신영아, 이거. 그렇죠. 신영이는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신영이 머릿속을 잠깐 스캔해봤거든? 신영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드모르간의 법칙의 역을 만들어가지고, 합집합의 바깥쪽 9개? 이렇게 한 거야, 신영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2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3개짜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3개짜리. 가서 봐. 3개짜리는 뒤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2개짜리 연습 한번 더 하자. 거의 다 했어. 이제 집합 연산은 거의 이 내용이 다야. 21-8번 해보는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시간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안 나와. 스몰 A 과목, 스몰 B 과목.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는 직사각형 네모 박스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과목을 선택한 학생, 라지. B 과목을 선택한 학생, 라지 B라고 해서 하나씩 채워놔봐. 이게 원소의 개수란 표현이죠.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았어. 괄호 2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A 또는 B가 아닌 거야. A가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니고.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이쪽이죠, 이쪽.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이걸 말하는 거죠. 전체가 50명. 여기다 50이라고 쓸게요, 50. 자, 그러면 답이 나와버렸네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8이면 둘이 합쳤을 때 이놈들은 얼마가 돼야 돼? 42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얘네 둘이 합치면 얼마가 나와? 55.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13을 빼줘야 되죠. 그 얘기는 가운데 여기가 13개였단 소리야. 맞죠? 그러면 30을 보면서 여기다가 17이라고 써야 되고 25를 보면서 여기다가 얼마라고 써야 돼? 10이라고 써주면 이 그림이 완성. 그렇죠? 동그라미 쳐주자.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 그러고서 문제를 읽어주는 거죠. 자, A, B 중 적어도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적어도 한 과목. 답 아까 42. A, B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몇 명? 13명. 그쵸? 모두 선택. A 과목만 선택한 학생 17명.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2개짜리는 뭐 이 정도가 다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3개짜리. A, B, C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이론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잠깐만 내가 그 얘기는 좀 해주고 싶더라고. 왜 다른 과목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수학이 좀 싫죠. 공부 요령을 알려줄게. 봐봐. 다른 과목은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 대부분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하고 결과를 같이 여러 번 읽다 보면 연결이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 근데 수학은요, 증명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응용이 있어. 일단 3단계라서 힘들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증명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힘들어져. 증명은 철저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요건 이해만 하는 거야, 이해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결과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응용은 내버려 둬. 그리고 선생님이랑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야, 얘들아. 이 전체가. 이래야 하나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할 필요, 이거 막 2개를 막 연결져서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내가 막 설명하잖아. 그러면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그리고 결과를 외워줘야 돼.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야,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를 기억하는 거야. 요 과정을 기억하는 거야. 과정을. 이 결론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문제마다 결론 기억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왜 암기 과목은요,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면 내용이 그냥 다 외워져. 그렇지 않냐? 그쵸? 근데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도 뭐가 외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신경세포들 간에 연결되는 횟수만 증가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연결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봐봐, 이것도. 선생님 이론을 설명할 테니까 어떻게 증명하는지 잘 써놓고 이걸 통해서 결과를 외워주는 거야. 알았지? 봐봐. 우리가 요거 있죠. A 합, B 합, C는 어떻게 구할 거냐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A, B, C, X, Y, Z, K라고 쓸게. 각각의 영역을 다 그냥 원소의 개수를 저렇게 영역으로 다 그냥 나눠버렸어. 알았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한 번씩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나오도록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잘 봐. 일단 이렇게 했어. NA, NB, NC를 했어. 자, NC를 했어. 그럼 NA가 뭐냐?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K잖아. 그치? 그 다음에 NB를 했어.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K잖아. 그 다음에 NC를 했어.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K잖아. 그러면 XY 두 번, X가 두 번 나타났죠. Z도 두 번 나타났죠. K도 두 번 나타났죠. 그치?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나는 걸 한 번씩 빼줘야죠.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제 N, A교 B, N, B교 C, N, C교 A. 자, 한번 빼볼게, 이거. 얘네들 빼볼게. 자, 얘네들을 써서 나중에 제거할 거야. 자, A교 B 좀 불러봐. XK죠. B교 C는 YK죠. 그 다음에 C교 A는 ZK죠. 오, 그럼 X 두 개인 거 하나 뺐으니까 괜찮죠? 우리는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X 두 번 있는 거 여기서 한 번 뺐죠? Y도 두 번 있는 거 여기서 한 번 뺄 거죠? Z도 두 번 있는 거 한 번 뺐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K가 몇 번 빠져? K가 몇 번 빠져요? 세 번 다 빠지죠? K가 세 번 다 빠지는 문제점이 생겨. 그럼 K를 한 번 더 해주자. 이게 K잖아.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알았죠? 자, NA, NB, NC를 다 더해. 그리고 두 개씩 겹치는 걸 다 빼. 그러면 세 번 겹치는 게 다 빠져.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주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은 암기야 이제. 이거 암기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알겠죠? 3개짜리. 그리고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고 뒤에 그 최대체소 문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집합 연산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최대체소 그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 학교 시험은 요거랑 그 최대체소 문제가 중점이 나와. 근데 그럼 이전에 한 건 다 뭐냐? 지금 이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한번 선생님이 할 건데 얘들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한번 그림 좀 그려줄래요?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세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A를 좋아하는 사람, B를 좋아하는 사람, C를 좋아하는 사람,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오, 그러니까 B 좋아하는 사람이 B만 좋아한다는 소리가 아니구나. 여기에도 들어가 있네. 그치? 자, B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A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AB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림 하시면 돼요. 여기 방청객, 우리 방청객한테 몇 명이죠? 방청객이 몇 명이죠? 나왔어요? 전체 방청객 수는 안 나왔네, 그치?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자, A, B, C, 야, 요거 너무 조그맣게 그리지 마. 여기 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 표시를 하지, 그치? 자, 표시는 항상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유리해.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유리해. 3명. ABC 모두 좋아하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갈게.
자, AC를 좋아하는 사람, AC 좋아하는 사람, AC. A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10명이래. 자, 여기가 10명이래, 얘들아. A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여기다가 7명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7명은 AC를 좋아하는데 B는 안 좋아하는 사람. 얘는 AC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둘을 합쳐야 A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BC를 좋아하는 사람 5명 가자. 야, BC를 좋아하는 사람 5명. 5명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2명 쓰자. 그럼 되죠? 그럼 아니다. 미안. 여기다 써야지. 미안. 여기다 2명 쓰면 되겠죠? 그럼 BC를 좋아하는 사람 5명이 되는 거죠. 그치? 이해 갔죠? 2명 합쳐서 5명. 자, 그 다음에 AB를 좋아하는 사람 8명. 자, AB 8명. A, B는 8명. 그럼 여기다 얼마라고 씁니까? 5명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8명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A를 좋아하는 사람 28명. 어떻게 할까? 여기다 얼마를 써야 되죠? 이거 둘이 합치면 15잖아. 13을 하면 28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는 사람 30명. 자, 이렇게 하면 10이죠. 20명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를 좋아하는 사람 42명. 12명, 30명. 끝! 그럼 여기서 적어도 어느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긴 숫자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치? 적어도 하나는.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야. A합, B합. 물론 이걸 이 식에다 넣어서 해도 나오긴 나와요. 진짜 한번 넣어볼게. 이 식에다 넣어볼게. 28, 30, 4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을 해도 답은 나온다. 알았지? 수식으로 해도 되고 그림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 이게 오른손이면 이게 왼손. 오른손에서는 둘 다 쓸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어차피 똑같아, 계산은. 그러면 답은요, 80이 돼요, 80. 네, 80이라고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연습 문제 21-11번을 보겠습니다. (21-12번이) 학교 시험에 99% 확률로 나오는 게 21-12번 스타일이야. 연습 문제 11-12번. 이것 좀 한번 해볼래요? 네. 21-12번. 연습 문제 11-12번. 물론 이제 연습 문제는 인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한번 해봅시다. 요건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확실하게 선생님이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12번. 그 물리학 뭐 있잖아. 48명 연습 문제 어느 학생 한 반에 48명이면 엄청 많죠. 여러분 한 반이 얼마예요? 24명. 24명? 자, 지금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긴 있어요. 동탄, 저기 신도시들 있지. 신도시는 고등학생 한 반에 거의 49명, 50명 이러다 깜짝 놀랐어.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막 인구가 엄청 폭발해. 그 대한민국의 저쪽 강남, 저기 경기도 뭐 이런 데 가면 아래쪽은
도윤아, 핸드폰 하면 안 돼요? 핸드폰 보면 안 돼요? 네. 핸드폰 게임하면 안 돼요? 아, 핸드폰 여기 있는데. 아, 그래요? 뭐, 밑에 뭐 본 거야? 밑에 뭐, 이렇게. 밑에 뭐 있어요? 아니구나. 자, 빨리 해봐. 오,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지우가 잘하고 있는 게 이거야. 아, 이 시간 내내 이것만 했으니까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죠. 지우는 일단 딱 그렸어. 이거. 아주 잘한 거. 이게 거의 50% 한 거야, 이게. 집합 두 개를 그릴 거야. 자, 물리학을 뭐라고 할까? 야, 물리학이 영어로 뭐냐? P라고 할게, 알았지? 화학은요? C로 할게, 알았죠?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치? PC를 어떻게 그리지?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이 고민이 이 문제를 푸는 도구야. 전체가 여기다가 나 같으면 48이라고 써놓을 것 같아. 둘 중에 누가 숫자가 더 많아? 화학이. 케이스 1. 알았죠? 케이스 1이라고 해놓을 거야. 결국 이 부등식에는 어떤 극단적인 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극단적 두 상황. 알았죠? 극단적 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극단적 두 상황. 케이스 2.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극단적 두 상황. 교집합이 모두 선택이니까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의 그림이 언제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교집합이 개수가 최대일 때가 왼쪽 그림이란 말이야. 왼쪽 그림이. 자, 여기가 32명이고요. 32 동그라미. 여기가 8명이고요. 됐죠? 그럼 40이 되면서 3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의 최대값 32. 지우가 여기 요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거. 그럼 지우야 여기 좀 해줄래? 여기 숫자는 얼마야 그러면? 8. 그러면 빨리 이거 보면서 빨리 A 찾아줘 봐. A 찾아줘. 자, 요 보면서 극단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서로 겹치는 거 최소한 줄여볼까? 그래, 줄이자. 줄여보자. 그럼 누구를 빵으로 만든다는 거야, 빨리. 여기 있는 8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8을 0으로 만들면 얘네 둘을 이렇게 최대한 해가지고 48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둘이 더해봐. 72죠. 72. 근데 전체가 48이래. 빼. 그럼 얼마야? 그러면 24죠. 24가 뭐야? 여기 들어가는 게 24야. 24.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8. 아니, 물리가 8이구나. 여기가 8 맞아요? 화학이 40명이니까 16.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최소한 24명은 겹쳤어야 돼. 그 소리야. 이해하셨죠,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선생님도 이 방법 저 방법 약 20년 동안 다양하게 설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안 틀리는 방법이 이거더라고. 말로 주저리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이거 그냥 극단적 두 상황. 최대 최소는 원래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P하고 C의 포함관계가 최대한 벌어지거나 하면서 결국 바뀌는 건 이 32하고 24도 바뀌지만 이 8하고 0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얍실하게 어느 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수를 Y라 하자. Y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써볼게요. 여기다 옆에다가 어느 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수.
학생 선생님한테 얍실하다고 안 되지. 학생 수를 y라고 하면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돼요? 0부터 8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칭을 시켜봐. 여기가 8이면 여기가 32면 얘가 8이야. 여기가 24면 얘가 0이야. 알았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걸로도 물어보고 요걸로도 물어보고 두 개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하기도 해. 알았죠?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하나 내가 잠깐 찾아볼게요. 한번 여러분 맞추고 요거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슷한 거 하나 찾아볼게요. 집합.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띄울 테니까요. 한번 봅시다. 너무 쉬운데?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딱 하고, 가자! 자, 공개하겠습니다. 다 맞추고 와야 돼. 틀린 사람 남아야 돼. 틀린 사람 남기겠어. 자, 이제 이해했죠? 극단적 두 상황을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문제는 풀린다. 다른 문제집이야. 다른 문제집인데도 또 이름 비슷한 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해줘. 한 명이 나와서 풀고 그 다른 한 명은 나와서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주는 걸로. 두 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자, 51번 해주세요. 그림 보이죠? 자, 시력이, 자, 학생 수가 40명인 어느 학급에서. 아유. 보이십니까? 학생 수가 40, 너무 흐리구나. 그럼 문제를 빨리 써야겠다. 자, 학생 수 40명. 어느 학급에서. 설악산 가본 학생. (25명) 지워야겠다. 그 다음에 지리산 가본 학생 18명. 설악산과 지리산에 모두 가본 학생 수의 최대 최소. 자,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요거. 자, 가위바위보에서 우승자, 이긴 사람을 발표시키고요. 진 꼴등을 검증으로 하겠습니다. 검증맨. 알았죠? 발표와 검증으로. 자, 발표와 검증. 발표맨, 검증맨.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하는 논리와 그 방법을 내가 지금 보는 거 알죠?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뭐도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참 엑설런트 하겠죠. 야, 얘는 진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나를 뛰어넘어야지, 얘들아. 니네가 고2쯤 돼가지고 나를 뛰어넘으면 이제 그러면 니네 이제 하사나야라. 그러면 이제 어디다 내놔도 수능 1등급이야.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얘들아. 나의 원대한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청출어람 들어봤죠? 네. 자. 발표하실 때 극단적 두 상황을 설명하겠다. 극단적 두 상황. 교집합이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최소 더해요. 어? 최소 더해요. 그냥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시고요. 또 다른 거에 최대 최소가 또 있잖아. 또 다른 거에, 그치? 다른 것도 물어본다는 거, 그치? 그 얘기도 해줘야겠죠? 그 얘기 안 하면 남길 거야. 자, 우리. 신영이 몰라요? 신영이 큰일 났네. 신영이를 그러면. 신영, 가서 봐. 자, 그거 해야지. 이걸 물어보면 요것도 같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자, 가위바위보 준비됐나요? 네. 아니, 한 명,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쪽 대표를 찾은 다음에,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은 설명하고, 이쪽 대표에서 진 사람은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는. 네. 근데 발표자가 잘하면, 잘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돼. 알았죠? 아쉬운 점 좀 얘기해주면 좋고. 자, 가위바위보, 이렇게. 얘들아,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있어. 가위바위보. 오! 자, 여기 시영이. 자, 쭉.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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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이제 시영이랑 승희랑 가위바위보 있어요. 가위바위, 이긴 사람이 발표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겼어! 자, 우리 자, 우리 서울씨. 준비됐어. 자, 우리. 자, 준비됐어요, 수율이? 수율아, 너 대신에 흑기사 써도 돼. 찬스 있어, 찬스. 자, 흑기사 할 사람. 너가? 같은 팀원이에요. 그래? 아, 팀원! 그래. 우리 이번은 저 시연이가 한번 해줘, 그러면. 하는 거 보여주세요. 너가 발표해주고. 시연이가. 흑기사 먼저, 이번에 하는 거 잘 봐. 잘 봐주세요. 네. 가장 큰 네. 문제 써주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일단 뭐 설악산하고 지리산을 집합 기호로 할까요? 설악산을 S, 지리산을 G라고 할까요? J. 아, J,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설악산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산에 안 가는 학생이 없도록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건데 네. 여기 산에 안 가는 학생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전체에서 40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40명일 거란 말이죠. N 써주고 기호. 요런 기호. 요런 기호 써주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검증맨이 나와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0명이니까 설악산이 총 25명이고 그리고 지리산이 15명인데 이거 더하면은 네, 숫자를 좀 잘 써주세요. 3이죠. 숫자를 잘 써. 네. 그래서 전체
전체가 40명이라 했으니까 근데 40명은 초과이기 때문에 여기 이 교집합에 있는 애는 3명이겠고 그리고 23 빼면 22고 여기는 15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이제 극단적인 예시로 산에 설악산에 간 학생이 이제 숫자가 더 크니까. 네, 지리산에 간 학생이 설악산까지 다 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극단적인 게 되니까 18명 하고 7명 하고 나머지가 25명 있던 여기가 15명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기호 좀 보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교집합 산에 모두 가는 학생 수가 18명이고 그리고 얘는 산에 모두 가는 학생이 3명이니까 모두 가는 학생의 최소는 3명이고 최대는 18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다른 뭐 파생돼가지고 이게 모두 가본 학생이 아니라 모두 안 간 학생의 최소를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는 0명이고 여기 15명이니까 안 갔을 때 안 간 학생 수도 최소는 0이고 그 다음에 최대는 15명이 되고 얘는 안 간 거. 안 간 거. 안 간 거, 간 거. 모두 간 거. 둘 다 간 거. 둘 다 간 거. 자,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잘했죠? 자, 신영이 나와서 뭐 부연 설명할 거 있어요? 저도 저렇게 했습니다. 아, 좀 더 수식을 좀 써주든지 뭐 해봐, 빨리, 이거를. 뭔가, 나와서 좀 뭔가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나와서. 일단 얘는 43이랑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그렇죠. 뺄셈은 위해서. 좋죠, 이런 거. 딱. 그래서 3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그렇죠. 손가락 세고.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걸 해버려. 야, 근데 이 문제가 집합 연산에서는 거의 100% 출제 100%. 이거 모르면 내가 이제 진짜 이런다고. 야, 너 집합 연산 좀 해봤어?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만약에 어떤 애가 C 테스트나 아니면 내가 뭐 고1 이거 수학한 애한테 집합 공부해봤어. 그래서 이걸 딱 줬단 말이야. 아, 선생님 이거 배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배웠니? 그러면 막 말로 주저리 하다가 자기가 막 감동해가지고 못 못하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답은 맞긴 맞는데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극단적 투상함과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 그 세 번째 유형은 절대 안 까먹고 이 집합 부분을 다 대부분 잘 맞춰요. 공부 중요도를 선생님이 준 거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계획은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공수2는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조금씩 하고 있잖아. 집합 연산. 그 다음 뭐야 이제 명제랑 부등식의 증명.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증명. 알았죠? 명제, P면 Q에다 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이제 거의 집합하고 난이도가 비슷해. 부등식의 증명만 조금 산술기하고 코시 슈바르츠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토요일날 계속하면 지금 5월이니까 이제 한 7월 정도까지 해서 끝내고. 알았죠? 그럼 어쨌든 이래도 한 거잖아. 도형의 이동 어려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잤어봐. 그죠? 만약에 토요일날 이거 수업 안 하고 잤어봐. 지금쯤 일어났겠죠? 2시 반에 학원이네? 지금 가야지. 하고 갔어. 근데 전날 분명히 밤샜을 거라고. 내일 학원 늦게 있으니까. 그죠? 그 비효율적으로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씩 투자한 게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아와. 공수2 할 때 20점 차이가 나. 이렇게 한 집단하고 안 하고 그냥 공수2로 들어간 집단하고 20점 차이가 나. 그리고 방학 때 이제 공수2 특강을 하겠죠? 공수2 특강을 하겠죠? 그치? 이때는 공수2 심화를 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수2 기본반도 있어요. 그래서 봐서 공수2 기본반 가실 분은 기본반 가셔도 좋고 공수2 심화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2가 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고1 기준으로. 그죠? 그럴 때
토요일 날 대수를 조금씩 할 거 알았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산이 있어. 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수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적원 하고, 미적원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를 보내야 돼. 그래야 2학년 2학기 때 이제 결실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교들이 있어. 선택을 되도록 2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해요. 3학년 때 하면은 분리, 알았죠? 미루지 마시고 2학년 때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대부분 근데 여기 일반고들은 확통을 선택하라고 압박을 해요. 왜냐면 선생님, 그래 반 구성이 쉽거든, 학교도 막. 그래서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되게 소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하가 훨씬 쉬워. 왜 쉽냐면 여기 함수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 근데 확통은 사고방식이 좀 달라. 우리 경우세 보면 알겠지만 확통은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가 너무 길어. 일단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가요.